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4번 문항 분석입니다. 네, 유니버셜 뱅커고요. 네, 작전명. 자, 4번 문항. 내재 의도를 잘 파악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영역 용량 정의는 학생이 티가 안 나도록 하게 하라 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합격되고 안 되고는 보다 종현장 차이입니다. 네, 제가, 주말에 좀, 정신이 없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일정이 있고, 이제 강의를 제작을 못 했는데요. 딱 보다 보니까, 또, 이걸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여러분들 힘든 거, 네, 4번하고 5번일 걸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거 바탕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4번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만들어 드리고, 자, 이 우선순위는 이제 여기다 정했으니까 이걸 보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4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쓸 때 어떤 거를 좀 고려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정말 국민은행 이 문항을 낼 때 정말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자, 이렇게 치고 다시 기하께서 유비 인재를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세요. 자, 이게 치고 나아가 원택트 환경 속에서 KB국민은행은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좋을지 서술해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한 1500자 정도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쓸 때, 뭐 500자, 500자, 500자 나눠가지고 뭐 소재 제목도 다르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1500자로 흐름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500자, 500자, 500자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문항에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만 평가할 수 있도록 남기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럼 이 문항에 왜 세 가지를 넣어서 이걸 뭐 다 통합적으로 쓰라고 하는 말인 건가? 아니면 여기서 뭐, 각자 그냥 이거에 대한 문항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건가?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이 문항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자, 준호플로가 말하면 여기서 후자, 자, 다시 이 세 가지를 한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쓰는 순간 말려버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말려버린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는 게 딱 좋아 보이는지, 자, 내가 생각하는 영역 역량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될까요? 자, 이거를 앞에서 시작해서 여기다 연결시켜 버리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작성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본인이 생각하는 영역 역량이랑 이 뒤에 이 두 개랑 연관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호프로는 전략상 이 영업 역량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뭐 은행원이 되기 전에 뭐 아르바이트는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 아니면 이제 준호플로는 뭐 이제 내재에도 설명해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런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사업가들, 이런 여러 가지 멘토들이 하는 그 영업에 대한 정의, 그런 거를 따서 써도 무난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화해서 그것도 내가 생각한 영업은 이겁니다 라고 해야지, 이게 뭐 어디서 따와가지고 자기 의견도 아닌 것처럼 면접을 딱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영업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해라, 자, 이렇게 이 문항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막 이제 주워 들은 걸로 얘기했고 자신이 생각이 아닌 것처럼 면접 답변하게 되면 100% 탈락입니다. 자, 그걸 물어본 거고, 네가 뭐 유니버셜 뭐지 개인금융 금융금융 해서 이제 영업을 하러 들어오는 친구인데, 네가 생각하는 영업에 대한 역량이 어디 뭐 책에서 뭐 한두 줄 본 거 가지고 그래서 너의 자신 생각이 없는지, 그러니까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문항 하나에서의 어떤 답변만으로도 이 자소서 평가하거나 면접장에서도 더 될 수 있게 물어봤는데 진짜 이 지원자가 이 영업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했던 사람인지 그걸 물어보는 게 이 4번 문항의 이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대충 썼다가 면접장 갔는데 이 대충 쓴 거에 대한 덫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나름대로 통찰을 가지고 자신이 정말 이거에 대한 이 영업 역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이러해서 저는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앞단은 이제 이거는 분리하고, 자, 이제 이거는 200자나 뭐 300자 정도면 끝나겠죠. 뭐 이거 영업 정리에 정의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엄청 길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뒷단이다. 자, 붙이세요. 자, 이 준우플로가 분석했을 때 유니버셜 뱅커 인재를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유니버셜 뱅커 인재로 성장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다. 자, 펼쳐주세요. 자, 이거랑 연결이 돼야 된다. 언택트 환경 속에서 KB금융의 어떤 영업자를 수립하면 좋을지가 결국 노력해야 하는 거랑 연결시키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이게 이 문항에서 함정이 빠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준호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업 역량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써야 하는 거지? 이제 이거를 중심 잡기가 애매하고 또 굳이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쓰게 되면 또 여기 뒤에서의 쓰는 서술 부분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준호플로가 나름대로 이런 짬밥으로 이거를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이 내재 리듬을 잘 쓸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고민을 이 문항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결국 이 영업 역량 떼어내고 나머지 이 뒤에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라. 자,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연결시켜야 되는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재 이동. 자, 영업 역량에 대한 정의가 학생의 수준인지 아직 대학생 수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학생인지 예비 신입사원의 프로가 될 사람인지 판단하는 문항이다. 자, 여러분들 뭔가 내가 뱅커가 되고 개인 고객을 상대하고 기업 고객을 상대할 때 내가 나름의 다 사람을 대면하든지 뭐 비대면하든지 영업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신이 뭔가 그 대학교 때 뭐 경험을 해봐서 그런 고객에 대한 어떤 영업에 대한 관점이 나름대로 있지 않으면 이 일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이 적정 수준만 올라가면 뭐 공부만 잘한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영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뭐 신뢰를 얻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객의 구매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냥 단순히 뭐 나는 이제 그 신뢰나 친절을 베푸는 뭐 대학생 수준에서의 그 기술을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뜨끔했을 텐데요. 자, 다시 단순히 신뢰 친절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역량이나 할 때는 고객의 무의식을 깨트려서 즉 기존의 관성을 깨트려서 윈백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 그 고객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 은행을 예를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실제로 뭐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은행 신한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던 대로 한단 말이죠. 자, 직장인 고객을 했을 때 자기는 뭐 월급 통장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럼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 것만 쓰겠죠. 뭐 그 사람이 우리은행 다니지 않으면 그냥 굳이 뭐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으면 그냥 기존의 관성대로 무의식대로 한단 말이죠. 자, 그러려면 자, 타은행에서 국민은행 변경하게 만드는 거. 자, 여러분들 카뱅을 예로 들게요. 카카오뱅크가 대출 심사하고 승인 내주는 게 굉장히 편리해져서 요즘에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에서 뭐 국민은행 창구 방문해서 그냥 창구가 아니라 뭐 이제 그 앱을 이용해서 대출 이용하는 거랑 카뱅 이용하는 거랑 그 속도나 실제로 그거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카뱅이 더 편해서
기존보다 이제 편해서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타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하게 되려면, 아니면 카뱅에서도 국민을 변경하게 하려면 단순히 편해졌다 수준이 아니라 극도로 편해진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정말 고객의 관성을 깨트릴 만큼 편해졌다. 자,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결국 영업 역량이라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주노플로가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친절과 신뢰로 접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고객의 무의식을 뭐 바꾼다, 깨트린다. 이거는 지금 주노플로의 관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나름의 영업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뭐 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게 존경한 사람, 뭐 어떤 신문 기사에서 봤던 그 영업 역량 통해서, 아니면은 알바할 때 그 사장님을 통해서 봤던 그런 실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영업 역량이 뭔지, 또 실제 그게 은행원에 맞게끔 뭔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 내용을 자기화시켜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 영업 역량에 대한 정의가 한 200자나 300자 이내 최대 이 정도로 써주면 무난하겠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00자 정도를 이 뒤에 문항으로 쓰는데, 자, 여기서 언택트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1200자리 이거 두 개 쓸 때 결국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주노플로가. 그러면 이 언택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어떤 영업자를 수립하면 좋을지, 이 전략이 먼저 수립이 돼야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연결이 될 거다. 자, D가 수립이 돼야지 앞에 무슨 데의 경험을 역량이 있는지를 준비하는지를 써줄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 뒤에서 영업 전략이 뭐냐? 자, 결국 여러분들이 언택트 환경 속에서 KB국민은행은 고객들과 공감하는 운영을 키워야 된다 생각한다. 자, 이것도 주노플로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냐면 결국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저는 이제 내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실제 필드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제 이걸 AI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어떤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들은, 자, 결국 이 기존의 개인이나 뭐 기업금융은 제외하고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금융에서 이제 이런 대면에서 가졌던 이런 업무들이 정말 비대면으로 다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그런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IT 기반의 발달해서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는 개인금융의 실제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게 고객을 아까 말했던 위에 영업력이 뭐라 그랬죠? 타 은행에서 우리 고객으로 데려오는 정도 수준의 영업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냥 손만 놓고 IT적인 걸로만 그냥 편리적인 것만 경쟁을 할 거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에서 이 문항에서 내재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그러면은 사람도 없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IT 개발자만 남겨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겁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타 은행에서 우리 국민은행으로 고객을 데려올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지금 모든 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막상 그렇게 갑자기 모든 인력을 다 IT로 바꿔버리고 다 은퇴시켜가지고 명퇴시켜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뭐 빅데이터도 활성화되고, 이런 실제 고객에 대한 이런 접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비대면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나름의 이 지원자의 통찰력을 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은행원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럼 다 디지털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디지털이 IT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가 아니라 AI든 실제로 이제 이런 게 고도화되고 이런 RPA, AI 이렇게 해서 고객 응대가 정말
실제로 기계가 다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이거다. 언택트 환경 속에서는 고객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마이데이터가 활용되면 점점 개인금융에서 은행원의 경쟁력은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잡혀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자,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를 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신뢰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어.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생판 보는 사람이 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업을 할 때 길에서 붙잡아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때 대부분 길에서 붙잡아가지고 해달라면 잘 안 해드리죠. 자, 이겁니다. 이게 결국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고 언택트가 활성화되고 이런 정말 고객이 편리한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게 정말 극도로 편해진 기능들이 나올 거다. 자, 이런 게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일반 그런 인문계 나온 개인금융하고 기업금융하는 기업금융은 좀 논외겠죠. 개인금융하는 이런 은행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결국 고객들의 마음,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개인이나 이 기업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공감 능력, 이렇게 해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이런 거 제공해주고 이런 걸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또 그런 거 바탕으로 공감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올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느냐에 맞춰서 이 데이터 활용 능력과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주노플로 방식입니다. 근데 접근을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완전 이제 이거대로 판박이처럼 사라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거를 자기화시켜서 써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요즘에는 DT나 이런 마이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실제로 그 영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고객한테 뭔가 내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고객이 대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것도 어떤 신뢰감을 쌓는 하나의 어떤 요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도 된다. 근데 주노플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 1200자를 쓰는데 영업 역량을 그냥 이렇게 정의하고 1200자를 이 뒷부분을 쓰는데 이 뒤에 두 개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만든 거고, 그러면 결국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뒷단에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기술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이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언택트 환경 속에서 결국 마이데이터로 데이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럼 뭐 AI 기술이나 이런 게 나온 거나 이 개인 금융에서 어떤 차별을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던 시대에는 이런 기계들이 가지지 못한 공감하고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고객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 고객의 실제로 구매 대출까지 이어질 할 수 있는, 실제로 개인 대출이나 이런 거는 기술도 되지만 실제 그 큰 금액 이런 것들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할 건데, 그럼 고객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가진 실제로 이런 그 외면적인 느낌이나 그런 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판단을 하고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좀 중요해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써주면 그 1200자를 구체적으로 나열식이든 그런 중요한 관련 경험 기반을 써주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항에서 작성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좋은 경험들을 내 제도에 맞게끔. 자, 네,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은 별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